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28년 동안 불리던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에서 서울이 빠지고 수도권 순환도로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서울 중심의 이름이라면서 경기도가 줄곧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결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도로명에서조차 지역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생활의 여러 곳에서도 미처 생각지 못한 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진 않나 둘러보게 됩니다. 6월 1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문화재단에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수원에서 광운대역, 창동을 지나 양주를 잇는 GTX C 노선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어제 낮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80대 노인이 선로에 뛰어들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남 코엑스 광장의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추억의 게임과 신청곡까지 즐길 수 있고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경기 남부와 서울 북부를 연결해줄 GTX C 노선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해볼만 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C 노선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7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반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겁니다. 민자 대상 사업으로 이제 하는 게 더 좋을지 이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KDI에서는 이제 그 민자로 하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두 가지 요구만을 놓고 사업성을 분석했습니다. 대안1은 기본 운임 1,050원에 별도 운임 650원, 5km당 추가 운임 350원이었으며 대안2는 기본 운임은 1과 같았지만 별도 운임 666원, 추가 운임은 214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안1의 사업성이 36%를 넘었고 목표 수입률 또한 4.90%가 나와 기준치인 3.86%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의 이제 창의성을 존중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뭐 경제적인 경제 활력 제고라는 이제 두 가지 틀로 이제 같이 가니까요. GTX C 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광운대역과 창동을 지나 양주 덕정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 74.2km며 정거장수는 10개소입니다. 착공은 2021년 말로 예정돼 있으며 개통될 경우 수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서울 시내는 15분 내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현재 광진문화재단 사장 자리와 본부장 자리는 모두 공석입니다. 구청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무 대리를 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더불어 재단에 전반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박성현 의원이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공석인 이유에 관해 묻습니다. 예, 우선 내부적인 이익이기 때문에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광진구 관계자가 내부 사정이라며 밝히길 꺼린 재단 사장의 공석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단 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면서 서울시 감사를 통해 직위 해제된 것. 박성현 의원은 현재 본부장 자리도 공석이라며 이를 구청 직원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공모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에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무 대리도 되어 있고요. 이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새 본부장은 선임 중으로 다음 달 입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 재단은 이전보다 안정된 상태라며 올해만 해도 3억 5천만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 3억 한 5천 이상 지금 공모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선정을 받고. 한편 직위 해제된 광진문화재단 전 사장에 대해선 이번 회기가 끝난 후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의회가 18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를 엽니다. 해외 연수에 대한 조례 개정과 장기간 공석이었던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등 논란이 됐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해외 연수 보고서 짜깁기 논란에 홍역을 치렀던 성북구 의회. 이번 정례회를 통해 해외 연수 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장 보고서의 경우 기존 제출 시기인 귀국 30일 이내를 절반인 1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의 경우 기존에 없던 자료 공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이 범위 안에서 또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의총을 통해서 또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또 개선을 해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안건도 심의됩니다. 현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명시됐던 기존 조례안을 바꿔 전문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간과됐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조례안도 발의됐습니다. 성북구 전체 인구 중 60대 이상 노인 비율이 16%로 고령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일을 하시는데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한 마인드로 하셔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시는구나 해서 제가 조금 미흡하다 봐 지금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은 또 지자체에서나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개회를 선포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7개의 안건을 의결한 뒤 오는 28일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신도림역 영등포 방향 승강장에서 선로에 뛰어든 80대 노인이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40분간 지연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인의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40분쯤 구로구의 한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화재가 발생한 차량 한 대가 전소하면서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캠핑 용도로 사용하던 자동차 안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다 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자양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2달여 늦게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부 옹벽 설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건데 관계기관은 공사 시작 당시 해당 문제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완공 시기가 연기된 것 역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자양 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공사.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양동에 북카페와 어린이 도서관,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지는 지역의 흉물처럼 여겨졌던 탓에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주민들의 오랜 수건과 문화 욕구를 한 방에 해결하는 청량제가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2층 애기 놀이 공항이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좋죠. 당연히 좋은 거 하면 옛날부터 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최근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문화복합시설 완공이 2달에서 3달 가까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 완공 예정이었지만 9월쯤으로 연기된 것. 구의원들은 완공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들이 완공이 미뤄진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미리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 옹벽이 콘크리트로 이제 타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부만 이게 한 중간 정도만 콘크리트로 타설돼 있고 밑에는 그냥 흙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시공하는데 한 2개월. 그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뭐 아니면 아주 달콤한 얘기 다 해놨는데 큰일 났네. 행정사무감사에선 건대 입구역과 강변역에 있는 거리 가게에 대한 질책도 나왔습니다.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한 거리 가게의 도로 점용료를 구청이 받고 있지만 식품이나 위생 등에 대해선 관리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생점검을 보건소에서는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청 관계자는 1년에 2차례씩 현장 계도를 하고 있고 식중독 관련 캠페인도 예정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시 보다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재 서울 내에서는 51개 대상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을 완화한 대상지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중랑구 면목동 부림연립빌라입니다. 최근 이곳이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 가운데 최초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노후 연립주택 2개 동을 7층짜리 1개 동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데 총 28가구 중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용적률도 기존 200%에서 232%로 올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진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는 주변 지역 1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이 같은 내용을 가결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면목부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시행 인가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와 주민 이주 단계를 거쳐 올해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도시재생과 이를 통한 도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도시재생이 이루어진 현장에 세워진 건데요. 시민 참여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제품을 전시에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더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을지로 도심산업과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홍보관인 을지로 예술공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 전시품은 청년 디자이너와 조명산업의 협업으로 작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인 바이 을지로를 통해 탄생한 개성 있는 조명 작품입니다. 시민과 지역 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을지로의 조명이 기존의 이미테이션이나 카피의 제품들이 아닌 을지로의 브랜드만의 제품들로 예전의 을지로 조명의 명성을 되찾고자 구현한 곳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하나인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 들어선 서울 도시재생 이야기관입니다.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서울의 거리와 주요 지역, 서울역 고가도로와 세운상가의 성장, 변화된 모습을 시작으로 인터뷰와 영상, 문학작품과 서울시 공문서를 통해 도시재생의 현 주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각종 키오스크로 지역별 도시재생 사업을 살펴볼 수 있는 체험형 공간까지 모두 7개의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주민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인 핸즈인 서울 매장도 한켠에 마련됐습니다. 아무래도 전시장이 시민 참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료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된 도시재생 사업. 과거와 현재, 미래, 서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거점 공간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의회가 21일간의 일정으로 252회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 회계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10일부터 14일까지 구정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며 오는 26일에는 구정질의가 진행됩니다. 한편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안한희 의원이 발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안건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달부터 4개월간 불법 5개 광고물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불법 돌출 간판과 벽면 간판, 그리고 지정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세움 간판과 전단지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감전과 화재 위험성이 큰 에어라이트의 경우 발견 즉시 수거하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말까지 벽보와 포스터 등을 단속해 5만 7천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도심 한복판에 야외 롤러장이 생겼습니다. 롤러스케이트는 물론 90년대 음악과 레트로 게임까지 옛 향수와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심 빌딩 숲 아래 야외 광장에 선보인 롤러장입니다. 핑크와 민트, 블랙까지 다양한 색상의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오후 한낮에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도심 속에 솔직히 그냥 지나가는 공간인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업무 중에 잠깐 나와서 살짝 해봤는데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타던 생각이 많이 나고요. 그때는 인라인을 많이 탔는데 이번에 롤러 타니까 되게 복고풍 느낌으로 아주 좋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컬러 롤을 대여하는 것부터 신청곡을 들을 수 있는 롤링 뮤직. 여기에 오락실에서는 추억의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 보글보글이랑 철권 주로 했었는데 이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동심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에겐 추억을, 젊은이들에겐 새로움을 주는 롤링라이트이 강남구 코엑스 K-팝 광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복고를 주제로 7080의 추억을 소환했다면 올해는 90년대와 밀레니엄의 감성을 표현하는 뉴트로를 콘셉트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컨셉이 약간 조금 더 과거의 향수를 일으키는 레트로였다면 올해는 뉴트로라고, 뉴와 레트로를 합성한 뉴트로라는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팝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입장료와 대여료를 포함해 단돈 2,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롤링라이트는 6월 말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3시부터 밤 9시까지 열립니다. K-팝 광장에선 오는 10월까지 코엑스 어반파크 축제가 계속해서 예정돼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불법 경작 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강남구 대모산 자락이 싱그러운 야생화들이 가득한 화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민 쉼터 역할은 물론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아연 기자입니다. 짙은 보랏빛으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야생화를 관찰하는 아이들. 나비가 되어 활짝 핀 꽃들과 어우러집니다. 아이들은 해먹 속에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도 체험하며 자연과 더 친숙해집니다. 애벌레에다가 알 낳으려고 했다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나비가 돼요. 그네 타고 흔들흔들했는데 재밌었어요. 강남구가 대모산 자락에 조성한 야생화원입니다. 72종의 식물이 식재된 테마별 정원과 소나무가 있는 탐방로, 옛 농경지 형태의 돌담과 함께 전망대와 기반시설로 꾸며졌습니다.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자연 속 쉼터 역할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와 식물을 둘러보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학습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야생화 단지니까요. 다양한 꽃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꽃을 가지고 또 나비도 되어보고 뿔뿔도 되어봐서 그런 식으로 놀고 있습니다. 대모산 자락의 사유지였던 이곳은 불법 경작 행위로 분뇨성 비료와 농업 쓰레기가 배출돼 악취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던 곳입니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 21억 원을 들여 농경지를 매입해 대모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식물들과 나무들이 이제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담 없이 무료로 오셔서 이제 힐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으로. 계절별로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는 대모산 야생화원. 강남구는 오는 10월 2단계 사업을 시작해 테마별 초화원과 전망데크,
무장의 숲길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용산구가 청각 언어 장애인용 영상 전화기를 전면 교체했습니다. 교체된 장소는 구청과 16개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비롯해 총 19곳입니다. 기존의 2.5인치에서 10인치로 커진 영상 전화기는 HD급 화질로 수화 통역사와 연결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중구는 중구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 제작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내가 만드는 중구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모전은 오늘 12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습니다. 주제는 중구의 명소를 비롯해 맛집과 골목, 도심 산업 등을 소재로 한 작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공모전에는 거주지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3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가 올해 법인 지방소득세 1,103억 원을 징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납부 금액은 561억 원 증가했고 납부 법인 수는 499개가 늘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올해 문정지역 납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문정 비즈밸리 조성에 따른 기업 유치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체육단체 비위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시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합니다. 특위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승단 심사 부정과 승부 조작 등 비위 의혹에 대해 협회가 자료 제출과 관계자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체육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최근 서울에 49세 이상은 거절한다는 노시니어존 식당이 등장해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을 가려받을 수 있는 권리냐, 아니면 특정 연령층에 대한 차별이냐. 65세 정도가 돼야 노인이라고 본다는 최근 설문조사가 무색하게 중년층의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영화 은교의 한 대사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